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 집계와 병합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습이 아니라 그 이론장에서 봤던 것들을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그러면 먼저 스크립트 창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자, 컨트롤 N을 눌러가지고 자, 컨트롤 S 해서 EX07이 되겠네요. EX07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데이터 데이터 집계와 병합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데이터 집계를 하는 것은 제가 장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데이터 집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 셋들을 우리가 이제 집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합계나 평균 이런 것들은 계산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폼을 돌려서 뭐 앞에서 해봤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거는 코드가 상당히 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집계라고 하는데 R에서는 통상 어그리게이트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그리게이트 이 함수를 우리가 눈여겨두면 상당히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리스 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스페시스는 빼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그리게이트에서 바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나눌까? 집계를 낼까?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에다가 우리는 리스트 형태로 아이리스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페시즈가 있었죠. 아이고, 스페시스가 있었다, 그죠? 스페시즈에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스페시즈에 우리는 그게 있었죠. 종이 있었다, 그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나는 이 종별로 평균을 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계를 아이고 자꾸 왜 이럽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 맞죠? 예. 이렇게 집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뭐가 잘못됐네요. 자, 바이리스트 스페시즈 하고 그리고 바이리스트 하고요. 스페시즈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펑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아래와 같이 지금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 이런 형태로 네 개의 지금 안에 있는 필드 값들의 평균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편리하다.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앞으로 집계를 내시면 아주 편리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어그리게이트를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거고, 다시 한번 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할 건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어떠한 함수를 적용을 시킬 건가?
여기에서 매개 변수 이 두 개는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펑션의 약자고요. 이거는 뭐뭐에 의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계함수를 우리가 쓰면 3개의 인자값은 들어가는 게 뭐 3개 최소 3개 이상이겠죠. 3개의 인자값으로 우리는 쉽게 이렇게 그룹별로 통계치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그리게이트였고요. 어그레이트 참고로 어그리게이트 함수는 통상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데이터 그룹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 그룹에 대한 통상적인 집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많이 편리하게 될 겁니다. 됐죠? 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리스트에 여기에 어떠한 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어떠한 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룹 1으로 그냥 저 R에서 제공해주는 그룹 1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더라 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하나 더 만드는데 여기 바이리스트 바로 옆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볼게요. 편차 이렇게 하고 이꼴 하시고요. 표준 편차니까 당연히 S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S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자, 여기에 표준 편차에 여기 컬럼명이 그냥 구분되는 명이 지금 올라오죠. 맞죠?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시거나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겠죠.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직접 우리가 해봤고요. 또한 이제 또 어그리게이트 함수의 예제인데 우리가 한번 더 그거 한번 해보죠. 헤드 해가지고 우리 empty cars 있잖아요, 그죠? 헤드에 empty cars, 그죠? 이 empty cars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뭐 연비도 있고 실린더도 있고 배기량도 있고 뭐 중량도 있고 기어도 있고 캐브레터도 있고 많아요, 그죠? 이 내용을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AGG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어그리게이트 그죠?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쓰는데 자 empty 데이터셋은 당연히 empty cars가 되겠죠. empty cars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by죠 그죠? by에다가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자 여기에다가 뭐 실린더하고 그리고 empty cars에는 뭡니까? empty 아이고 자꾸 타자가 안 되네요. empty cars 달러 해서 그리고 실린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vs에는 당연히 empty cars 하고 달러 이렇게 하면 우리가 vs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시킬 펑션이 뭐냐? 펑션은 나 최고값 구할래 이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자 우리가 이걸 실행을 시키고 다시 AGG를 출력을 한번 시켜보면 자 어때요? 지금
각 지금 데이터셋에 우리가 최대값을 지금 다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실린더가 그리고 VS가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와 0일 때 나머지들 다 4와 0일 때 M 실린더보다 다른 것들이 이제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6과 0일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8과 0일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4와 1일 땐 이렇게 나오더라. 어차피 실린더는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 6, 8밖에 없고요. VS는 0과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지금 변수를 두 개를 줘가지고 그 변수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한 개만 넣으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뭐 때에 따라 한 개만 넣어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리스트에 두 개를 넣어가지고 이 두 개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개를 보고 싶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집계는 이제 대충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머지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병합이다 그죠? 병합 병합 병합이 뭡니까? 그죠? 분리된 데이터 파일을 공통 컬럼을 기준으로 합치는 작업이 바로 병합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병합하는 방법에도 뭐 머지 말고도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뭐 알바인드도 있었고 뭐 그리고 이 말을 하려니까 좋은 건데 C 컬럼바인드도 있었고 그죠. 여튼 그런 머지 방법 그런 것보다 좀 더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좀 어떠한 기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코드를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자, X에는 데이터, 아이고, 제가 요즘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X에는, 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는, 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할 때, 자, 네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C 해서, 자, A, 그리고 B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C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매스 성적만 들어갈 겁니다. 매스 성적. 자, 매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C 매스에서 C는 90 그리고 80 그리고 40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X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이름은 ABC고 매스 수학 성적은 90과 80과 40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 Y에는 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서 자 네임에는 역시 자 C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위에 거 위에 거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일까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스가 아니라 코리안으로 할까요? 코리안 해가지고 여기에는 C 해서 자 75 그리고 60 그리고 90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 두 개가 지금 같기 때문에 그죠? 같기 때문에 머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이거는 D로 한번 더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Y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도 역시 코리안 하고 네임이 여기는 ABC였는데 여기는 ABD가 됐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머지를 하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매개 변수를 한 개 더 쓰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두 개의 데이터는 분명히 수학과 국어를 나타내는 점수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끼리 머지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머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머지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z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잡아놨는데, 자, 머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뭡니까? 합쳐지는 데이터 프레임이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x와 y. 그리고 여기에 보면 by라는 게 있는데요. by는 어떤 걸 기준으로 이게 머지가 될 거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C에 있는 name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Z 하니까 C하고 D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쵸? C하고 D는 두 데이터 프레임의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머지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XY X 데이터 프레임과 Y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면 내가 X를 기준으로 해서 다 나타내고 싶다. 그럼 올.X라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true로 주시면 되고 Y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럼 올.Y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머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줘야 되니까 x와 y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올.xy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내 올.x 그러면 이거를 내가 true로 하겠다. true로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x 데이터 프레임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C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코리아는 없잖아요. 그럼 NA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A, B, C 다 나왔어요. 매스도 90에서 40까지 다 나왔는데 코리아는 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딱 맞는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NA를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거를 Y를 내가 T를 줬어. 그죠? Y를 내가 T를 줬어. 그러면 당연히 수학 점수가 널이 나오겠죠. C가 없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죠? 왜? 여기는 Y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다 있는데 얘는 C의 값은 C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만 있기 때문에 D는 없잖아요. 그래서 NA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뿌릴 수는 없나요? 동시에 뿌릴 수도 있죠. 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에다가 그냥 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가 다 나오고 각각 빈 곳에선 NA가 있죠.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머지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론 NA가 나오긴 하지만 없는 걸 어떻게 맞잖아요. 없는 거를 어떻게 해요? 뭐 나타낼 수도 없고 여기다가 가상의 점수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병합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자, 다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한번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물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name이냐 혹은 sname이냐 요렇게만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주고요.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x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y도 역시 그대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name이 sname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열 이름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간단하게 뭐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x와 y를 주시고 그 다음에 by를 줘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by.x를 주고 그죠? 왜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by에 의해서 .x 데이터 프레임은 c에 이거는 뭡니까? C의 name이다. name 그죠? name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y는 뭔데? by.y는 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C는 역시 sname으로 주면 된다는 거죠. sname으로 이렇게 주시면 아무리 열 이름이 달라도 이거는 값이 출력이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바보 같은 실수를 했군요. 여기에 y 값이 없네요. 그죠? 매개 변수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어때요? 역시 공통적인 부분만 지금 sname과 그리고 똑같다는 거죠. 뭐 의해서 이 머지를 할 거냐? 그냥 name이다. 근데 첫 번째 x의 name은 x열의 x 데이터 프레임의 name과 그리고 y 프레임의 name은 각각 따로 분리시켜서 열 name을 맞춰준 거예요. 맞습니까? 병합 기준열의 name이 sname이고 yname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by.x는 두 개의 데이터 셋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셋의 병합 기준열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by.y 라는 매개 변수에는 두 번째 데이터 셋의 병합 기준의 열의 이름을 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NA가 없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all.x라든지 all이라든지 이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름이 만약에 열 이름이 다르다면 x와 y의 열의 이름을 우리가 달리 이렇게 설정을 해줌으로써 충분히 서로 다른 열이고 하지만 같은 성격이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를 머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는 뭡니까? 열의 이름이 병합되는 열의 이름이 달라도 아래와 같이 by.x와 매개 변수 그죠? 매개 변수를 통해 가지고 매개 변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병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데이터 프레임도 머지를 해봤고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머지도 해보고 해봤는데 비슷한 류의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하고 이제 우리가 집계를 할 때는 어그리게이트를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주게 되면 그룹 1으로 나타났던 게 표준 편차로 나올 겁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집계는 어그리게이트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 주시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둘 중에 468과 01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필요한 그 서로 간의 경우의 수를 따져 가지고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뭐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병합도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올.x와 올.y를 두시게 되면 뭐 어느 행이 먼저 되든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매개 변수만 봐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올은 전체 다 출력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올로 한번 이렇게 둬볼까요? 올.t 아이고 올.t 이렇게 주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NA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올은 NA가 있든 뭐든 간에 각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든 안 하든 다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하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7강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8강이 뭐였던가요? 뭐, 예, 데이터 시각한 것 같은데. 여튼, 이 정도 수준을 했으면 제가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 R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하지 않았나.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